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버리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읽은 그 다음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삶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로빈 샤르마의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노력하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고통스러워도 계속하라. 약해지면 안 된다. 씩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등이 있다. 이 말들은 스포츠 선수에게나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마치 사회가 억지로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좀비들처럼. 만일 당신이 3, 4, 5년마다 승진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족을 미루고 있다면 연봉이 3천만 원 인상되는데 3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기술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부 시스템에 당신의 미래를 의존한다면 이 또한 삶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이 비례한다는 보편적인 착각은 수학 체감의 법칙,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 이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한다. 초과 근무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착각이다.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 그러나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더욱 압박한다. 하지만 수입을 유지하기에 당신이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슬그머니 뒤를 따라온다.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는다.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노동자는 소득을 창출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생산수단의 소유주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부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출금과 노후 보장의 망상, 안전한 은퇴라는 덫에 갇혀있다. 예고 없이 정부가 당신의 연금을 써버리거나 법률 개정으로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상사가 당신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35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33%나 증가한다고 한다. 다 늙어서 은퇴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어쩌면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반복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고용주 사회의 일부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노동시간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신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삶이다. 현재의 직업이 당신의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삶의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아마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력을 발전시킬 잠재적인 고객이 많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자유와 창의성으로 가득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열정과 직업을 통합할 수 있고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머지는 레버리지 방식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다. 열정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열정과 직업의 통합. 네. 이상적인 우상을 모방하라. 당신의 우상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매우 단순해서 다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것을 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일을 실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갖고 있다. 성공한 이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시스템과 전략을 찾아냈을 뿐이다. 누구나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돈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최근 국제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의 절반은 전 세계 인구의 1%가 차지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소유한 부의 점유율은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증가했다. 현재 하위 80%는 전 세계 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가 소유한 부의 절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부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레버리지 전략을 배울 것인가? 1%의 전략인가? 아니면 99%의 전략인가? 여기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결혼 상대자로서의 그런 조건이요. 좀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떤 결혼의 이상형으로 잡고 있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한 가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참 책임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죠. 네. 그 다음입니다. 레버리지 철학을 당신의 철학으로 만들어라.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하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마라. 좀비 무리를 따라가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대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은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게 될 것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로부터 레버리지는 시작된다. 네. 당신의 의대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그 다음이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일반적인 것을 이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 짐 론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만적인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연기한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놀고 탐험하고 창조하고 나누고 배우고 사랑하는 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노예의 삶이다. 당신은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가?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평일 근무와 주말 휴가는 사회가 규정한 것이다.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끝내는 것은 기업이 규정한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규정한 것이다. 한 달 동안 일하고 한 달 후에 급여를 받고 모든 세금과 보험료를 선불로 빼앗기는 것은 정부가 규정한 것이다. 당신은 사회와 타인이 규정한 시스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시계추는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 개종시계에 달린 추는 양쪽으로 움직인다. 중앙에 멈추지 않는다.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 이것이 일과 삶의 균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시계추가 중앙에 머물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억지로 시계추를 한쪽 끝에 머물게 하면 당신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이것이 시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균형은 없다. 집중 또는 망각, 성장 또는 쇠퇴, 정복 또는 실패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극복할 수 있다. 그들은 더 나은 방식을 알고 있다. 성공을 이룬 방식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비전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성공했다고 해서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일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준다고 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시계추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갈 뿐이다. 일과 삶의 시계추를 통제하기 원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라. 초점을 명확히 해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목표를 세워라. 한 번에 한 입씩 먹어라. 마감 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지금의 초점을 맞추세요. 네. 저 또한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하라. 약간 땀이 나기 시작할 때 포기하는 것은 나약합니다. 비전의 부족, 장기적인 목적의식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아닐 가능성이 높다. 포기가 나약함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포기할 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건축학 학사 과정을 공부한 지 2주 만에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154주 동안 그 공부를 계속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내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잃어버린 3년뿐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까지 잃어버렸다. 당신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은 빨리 포기하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목표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싫다고 말하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마라. 외부 집단의 압박은 당신을 피로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낮은 가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죠. 사소한 일을 포기하고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일과 삶의 경계선. 앞서 말했던 레버리지는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최대한 통합하려는 시도다. 직장에 있을 땐 집에 가기를 원하고 집에 있을 땐 직장에 가는 게 두렵다고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방금 일을 시작했든 은퇴 시기에
다다랐든 당신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것이 내가 진정을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가치 있는 여정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것이고 심지어 즐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는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했다. 그 전진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전이 명확하다면 목표를 향해 항상 전진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다. 직업은 만족의 근원인 동시에 불행의 근원이다. 당신의 직업이 미래의 비전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직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줄 테니 확인해 보라. 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직업을 바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신은 이미 몇 년 전에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실행해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종료일을 정한 다음 해야 할 일을 설계하라. 단기적인 수입 감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핑계를 대거나 일시적으로 공경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차근히 준비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회사도 집도 편안하지 않다. 가정과 일을 분리하는 것은 당신의 상태를 양극화시킨다.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 가고 싶어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일 걱정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을 후회할 것이다. 노인이 된 당신을 상상해보라. 어떨 것 같은가? 주변에 적절한 사람들을 두고 있다. 주변에 적절한 코치와 멘토를 두는 것은 레버리지 필수 요소다. 당신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내부에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발전하도록 돕는 훌륭한 상사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업무를 레버리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팀에서 일해야 한다. 그들 모두를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기술은 존중해야 하고 당신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6개월 간격으로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 매년 6월과 12월 당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현재의 직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비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6개월마다 점검하면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다.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수년 후에 점검했다가는 너무 멀리 벗어나서 되돌아올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다이어리에 나 자신과의 미팅이라고 기입하라. 위 사항들을 활용하여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열정과 당신의 직업을 통합하고 주변에 적절한 사람들을 두고 정기적으로 현재 위치를 평가하라. 평가를 통해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이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당신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는 것은 쉽다.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하라. 땀이 모든 걸 이뤄주지는 않는다. 사업가를 예로 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경우 비용 낭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